예, 안녕하십니까. 존 볼턴 전 유엔 대사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공식 임명 절차는 아마 4월 6일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미국의 대북 혹은 이란, 중국까지 안보 정책을 총괄하게 된 거죠. 제 미디어치 TV에서 제가 존 볼턴 관련해서 최소한 제가 3번 정도를 소개를 해드렸고, 미디어치 인터넷 신문에서는 존 볼턴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 박스뉴스 인터뷰 모두 이 번역 분석한 기사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한 번씩 그걸 다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존 볼턴을 이렇게 관심 깊게 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미국의 강경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건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 건데, 일단은 그렇게 본 근거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루퍼트 머독의 휘하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 하면은 미국에서 사실은 가장 강력한 보수 매체죠. 이게 증권 경제 매체이기도 하지만은 외교 안보 관련 컨텐츠들도 많이 게시가 되거든요. 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좌라 그러고, 워싱턴 포스트가 좀 우라 그러는데, 이 지난 대선 때 트럼프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즈든 워싱턴 포스트든 다 공격을 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박 대통령 탄핵을 좌우가 다 같이 했듯이 트럼프 공격을 워싱턴 포스트가 같이 합세하면서 이른바 보수 유력지가 사라진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 틈을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치고 들어와서 경제 영역을 넘어서 정치 국제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존 볼턴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그냥 제가 미디어워치 활용하듯이 막 활용을 하잖아요. 저거는 이른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좀 대변해주는 매체가 월스트리트 저널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다 유력신문사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기관지 역할을 하는데, 거기를 존 볼턴이 제 집 지나들듯이 막 나와서 기고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아주 깊은 교감이 있겠구나. 그리고 지난번 보수주의 대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에 왔다가 김여정이 거지공주 쇼에 그냥 엮여가지고 별말 없이 들어갔다가, 이거 CNN에서 김여정 미소외교에 마이크 펜스 케오패 당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니까 열 확 받아가지고 미국 보수주의 대회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악마의 여동생 상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존 볼턴이 그 대회에 나와가지고 북한 한마디로 저것들은 대화가 안 되는 놈들이다. 부통령 대통령 앞에서 존 볼턴이 그런 정도 발언했으면은 존 볼턴이 설사 안보보좌관으로 임명이 안 돼도 존 볼턴의 말하는 게 트럼프의 복심이었던 거죠. 예상보다 좀 빨리 됐다는 거는 이 중간선거 부분 때문에, 이 존 볼턴은 원래 트럼프 캠프에서도 핵심 인사였는데 워낙 강경하니까 국무부 장관의 청문회 통과 안 될까봐 임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간선거 끝나고 중간선거를 이기면은 존 볼턴이 국무장관이나 안보보좌관으로 가는데, 존 볼턴을 빨리 임명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중간선거 전에 김정은이를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김정은은 폼페이오라는 국무부 장관의 벽, 그리고 존 볼턴이라는 안보보좌관의 벽, 폼페이오의 벽보다 10배는 높은 벽입니다. 폼페이오하고 지금 비교가 안 돼요, 이 존 볼턴은. 왜냐하면 폼페이오는 말 자체를 아주 이렇게 좀 격식 있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갑자기 사라져도 나는 모른 체 할 거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그냥 참수로 들어가 버리겠다 그 얘기인데도 이런 식으로 돌려 표현하기 때문에 여론전을 하지 않는 인물인데, 존 볼턴은 이 국무부 차관 때부터 트럼프 수준으로 아주 직설적인 말을 하면서 여론전을 준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더군다나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말을 세게 한 다음에 옆으로 새는 좀 그런 이 술수들을 좀 잘 써요. 이분이 부동산사학과여서. 근데 존 볼턴은 말과 행동이 거의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을 그냥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술수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존 볼턴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소개해드리는데 2003년도 육자회담 이제 시작할 때 존 볼턴이 당시 국무부 차관 자격으로 일본과 이 도쿄와 서울을 와서 김정일을 그냥 두들겨 팹니다. 육자회담 시작할 때예요. 육자회담 시작하는데 그 육자회담 대표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존 볼턴이. 그런데 일본과 서울에 와가지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겁니다. 자기는 평양에서 왕족처럼 생활하면서 수십만 사람들을 감옥과 수용소들에 가두어 놓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기아에 허덕이게 하는 포악한 독재자. 북조선에서의 생활은 소름 끼치는 지옥과 악몽.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한 겁니다. 지옥 같은 악몽 속에 살고 있다. 김정일 때문에. 북한 주민은 김정일 때문에 지옥 같은 악몽 속에 살고 있다. 이러니까 이 북한이 그냥 발끈을 해서 2003년 8월 2일에 북한 외무성이 존 볼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미 행정부의 관리라고 하는 자의 입에서 이런 망발이 거리낌 없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이 우리와 회담을 하자는 그 진위 자체가 의심스러워진다. 원래 존 볼튼은 저런 사기꾼들하고 회담하지 말자 그랬었거든요. 지금 김정은에게 세계 최악의 사기꾼이다. 대화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아버지 김정일 때부터 육자회담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랬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깨려고 작정하고 이런 발언을 한 거죠. 조선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조미 쌍무회담이 포함된 육자회담을 열 데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육자회담 열자마자 그냥 판 깨버리니까 존 볼튼이. 그러나 평화와 안정 문제가 결정되는 회담의 중요성으로 보나 인간 존엄의 견지에서 볼 때도 이 회담에 인간 쓰레기, 피해주는 흡혈귀와 같은 자가 끼울 자리는 없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최고 순애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든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판 붙어버린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존 볼튼이 잘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육자회담이니까 중국, 러시아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존 볼튼 하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존 볼튼이 잘려버린 겁니다. 이 육자회담에서. 자, 그리고 존 볼튼은 또 뭐 했냐, 이때. 이 당시 딕 체니 부통령, 럼스펠트 국방장관, 존 볼튼 이 3인방이 이른바 강경 네오콘 3인방이라 그랬는데 이 세 명이 이라크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앞으로 만들 수 있다. 만들었다는 증거가 안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문제가 됐는데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라크를 침공해서 후세인을 처형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존 볼튼이 다 주도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존 볼튼은 기본적으로 독재자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없애버리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철학을 갖고 이렇게 말을 세게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후세인을 처형시켜버렸다는 거죠. 그 잘 나가다가 이 부시 정권이 중간선거 패배하니까 야권,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너희 나가면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해서 럼스펠트하고 존 볼튼을 실각시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중간선거를 하면은 그 결과를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존 볼튼이 유엔 대사에서 실각을 하는데 그 실각된 또 이유도요. 유엔 대사로 일할 때 존 볼튼이 최초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독재자 놈 때문에 북한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인권 탄압받고 기아에 굶주리기 때문에 말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유엔 대사로 가서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만들어서 돌리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였잖아요. 노무현 정부 유엔 대사가 그거 다 방해했습니다. 그거 협조 안 하고. 이 존 볼튼의 활약은 CNN 기자가 쓴 북행 롤러코스터란 책에 잘 나오는데 한국이 안 하니까
존 볼튼이 이거 들고 다니면서 영국, 프랑스 다 설득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까지 부추겨서 일본이 가져온 더 강경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얹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상임위에서 미국과 이제 중국, 러시아와 뭐 개싸움 벌이는데 그 싸움하는 과정에서 다시 완화됐지만은 그걸 밀어붙여버리고 북한 인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인권재단 센터를 만드는데 이 존 볼튼이 보기에는 무슨 이사가 30개국이 들어오냐. 이 북한, 이란, 쿠바 같은 애를 발로 때려잡으려면은 이사수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같이 자국의 인권을 탄압하는 조짐이 있는 국가는 무조건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엔에서 존 볼튼이 안 먹혀가지고 존 볼튼이 그냥 반대표 던져버렸습니다. 이따위 인권재단 필요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막 맹활약을 하니까 결국 이제 중간선거가 패배해가지고 존 볼턴이 물러나게 되고 이제 물러나서도 원래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 기업들 자문하면서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든 만든 대화를 먼저 요청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냥 놔주겠다는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일찌감치 트럼프 캠프에 들어가서 트럼프 당시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다 설계를 한 거죠. 저는 이분이요, 한국 보수주의의 담론을 다 습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강경파라 그래도요, 뭐 딕 체니니 예를 들면 마이크 폼페이오니 존 볼튼처럼 발언하지 않아요. 존 볼튼은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법을 계속 제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있는 이 보수주의 담론을 지금 섭렵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요, 작년 7월 10일 미 국회의회 전문지 더힐에 이른바 존 볼튼이 이제 라디오 방송 인터뷰 내용을 실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북핵 해법, 북한 체제 무너뜨리고 한반도 통일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의 보수 강경파라 해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존 볼턴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김정은이와 김정일이가 왜 핵을 개발하냐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보수주의자들도 협상용이다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존 볼턴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화통일용이다. 적화통일용. 핵무기 만들어서 너희 미군 개입하면 너희 워싱턴 불바다 만들어. 너희 다 나가.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의 친문 세력이나 종북 세력과 손잡고 적화통일 들어간다. 이걸 존 볼턴이 미국에서 경고하고 다닙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저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에 있는 자들 치고 존 볼턴 같은 발언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김무성이?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안철수가 얘기합니까? 존 볼튼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보수의 이 정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중국에 대해 한반도 통일을 묵인하도록 설득하겠다. 묵인하도록. 한마디로 북한 체제 무너뜨리고 남북한 자유통일 들어가는데 중국 너희 끼지 마. 끼지 마. 이게 지금 다른 게요. 이른바 이 부시만 하더라도요. 중국 니네가 무너뜨리고 니네가 북한 먹어. 이런 제안합니다. 이런 제안해요. 존 볼튼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과 남한이 주도해서 북한을 무너뜨려 자유통일할 거니까 중국 니네들은 끼지 마라. 묵인해라. 그러면서 중국 니네가 김정은이를 그럼 망명시켜라. 데리고 나가. 우리가 다 체제 잡을 테니까. 그러면서 중국에게 해줄 약속은 남북한 통일됐을 때 압록강 두만강 걷다가 미군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거 아니고 미군을 평양까지 이 정도까지 올려놓고 압록강과 두만강에만 국경에만 두지 않겠다. 한마디로 친미 자유주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분에게 훈장 좀 줘야 돼요. 지금 이거를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홍준표, 김무성, 안철수인데 입도 안 열지 않습니까? 왜 미국인이 자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뜁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아예 연방제로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이분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줘야 돼요. 제가 볼 땐 이분은 6.25 때로 따지면은 메가더 같은 정도의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제 안보보좌관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론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맥메스터 보좌관은 군 장성 출신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A안, B안, C안 들고 와서 쭉쭉 설명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짜증난다 이거죠. 네가 선택한 안 하나 가져와서 그냥 얘기해라. 이거 뭐냐? 근데 이제 존 볼턴은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의사결정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존 볼턴이 마이크 폼페이오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보다도 이 기질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워낙 잘 맞기 때문에 완전히 주도를 할 거라고 보는 거죠. 특히 지금 이란의 핵 협상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저거 깨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란 핵 협상이요. 바로 핵 폐기가 아니라 이게 시간을 끌도록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존 볼턴 바로 이란 핵 협상 깨야 된다. 그래서 존 볼턴의 방식은 리비아 핵 폐기 방식. 만나자마자 바로 핵 관련 자료 다 받아와가지고 폐기 들어가서 핵미사일이고 뭐고 전부 다 미국으로 가져와서 창고에 집어넣는다. 이게 존 볼턴의 리비아식 해법인데 리비아식 해법을 갖고 북한 김정은과 협상을 한다? 가다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핵 뽑아가지고. 결국 시민군 반란 일어나가지고 시민군한테 총살당해버렸는데 그 사례가 있는데 이 존 볼턴이 리비아식 해법으로 하자고 하는 순간에 김정은이 잠 못 자죠. 김정은이가. 나중에 제가 뒷방송에 설명하는데 이 존 볼턴을 임명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북한의 그 수령주의 체제에서 김정일이를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그것도 육자회담 기간 중에 자기는 왕처럼 호화 생활하면서 수십만 사람들을 감옥과 수용소에 가둬놓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기아에 허덕이게 하는 이 독재자, 포악한 독재자다 이거. 소름 끼치는 악몽이다. 북조선의 생활은. 이렇게 하고 김정일이는 인간 쓰레기와 이 피해주는 흡혈귀 같은 놈과 상종 안 하겠다 했는데 트럼프와 김정은이 협의를 하려면요. 존 볼턴과 김영철이 일단 먼저 만나야 돼요. 김정철이하고. 이렇게 서로 치고받았는데 뭘 대화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리비아식으로 가자 얘기를 떠내면 리비아란 단어만 나오면은 김정은이는 벌벌 떠는데 그리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기 전에 존 볼턴이 평양 가서 김정은을 한 번 더 만나봐야 됩니다. 아니 트럼프가 그냥 덜컥 만났다가 아무것도 된 거 없으면은 그럼 니네 뭐 했냐 이러기 때문에 일단 존 볼턴이 당장 만나야 되는데 김정철을 이게 만남이 되겠냐 이거예요. 존 볼턴 만난 거를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렇게 치고받았는데 그 평양에 존 볼턴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는 거의 니네가 백기투항에서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니네랑 대화할 생각도 없고 해상 봉쇄부터 들어간다. 너희 판 깨지면은. 그 존 볼턴은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은 법적, 도덕적, 정당하다는 논리를 다 소개시켜놨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하기 전에 폭파시켜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후세인이 대량 학살 무기를 만들기도 전에 저놈은 나중에 분명히 만들 거니까 바그다드를 점령해서 처형시켜버린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거든요. 폼페이오하고도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벌벌 떨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칫 잘못 풀리면은 문재인이하고도 김정은이가 지금 못 만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초강경 카드를 꺼낸 거죠. 그래서 이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강경파 물러나고 초강경파 들어왔다. 그러니까 맥메스터도 강경파인데 맥메스터보다 더한 강경파가 들어왔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럼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문재인이는 잔머리 쓰다가 왜 함정에 빠졌는지 그건 다음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